내가 적어도 수능에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이 출제가 된다면 응? 한 1분 안에 풀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자기 걸로 익숙하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책도 샀겠지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뽑아서 달라 그래요. 줄게요. 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풀어주는 문제들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알겠죠? 문제가 뭐 한 강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적어도 요 한 강에 나온 문제는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가겠다. 그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우리 처음부터 봅시다. 4쪽부터 볼게요. 4쪽에 원순열, 순열에서 원순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인데 원형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것이 n개가 생기기 때문에 n 팩토리얼 n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이고, 원순열 단원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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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을 안 친다. 이거 어떻게 풀어? 용준이. 일단 2 곱하기 7팩. 자, 용준이가 지금 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 틀려요. 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니, 용준아? 이 사각형이 지금 정사각형이라면 용준이 말이 맞는 거고, 정사각형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길이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길이가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되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가 서로 달라진다면, 니네가 이 안에 껴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안에 껴있고 내 옆에 애들이 쭉 둘러 앉았어.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는 내 짝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서로 다른 경우가 두 가지 생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경우는 이 경우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두 가지 생기는 거니까 원순열로 하고 서로 다른 경우 두 가지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는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생긴다? 네 가지가 생기죠, 그쵸? 내가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서로 다른 게 네 가지가 생기니까 기본적인 원순열 해주고 서로 다른 건 네 가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였지, 그치?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은 뭐 너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자, 4개 학급에서 회장하고 부회장이 각각 한 명씩 참석했어요. 1반에 회장 부회장, 2반에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8명이 지금 여기 앉을 건데, 4명의 부회장이 같은 학급 회장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이웃하게 앉는데요. 그럼 이 조건은 사실 굉장히 빡빡한 조건이죠. 이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같은 반의 회장, 부회장은 무조건 붙어 앉아야 되죠. 그쵸? 무조건 붙어 앉아야 되고, 회장과 부회장 간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니? 회장 무조건 오른쪽에 부회장이 앉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네 반에 뭐 1반에 반장, 부반장, 2반에 반장, 부반장, 3반, 4반 네 반을 원탁에 그냥 배열하는 겁니다. 그죠? 3팩토리얼 딱 해주고 나면 더 이상 곱할 게 있나? 없죠. 그러니까 반별 자리만 정해주면, 내가 뭐 여기에 1반 안 치고 여기 2반 안 치고 여기 3반 안 치고 여기 4반 안 칠 거야. 반별 자리만 정해주면 자동으로 여기가 반장인지 부반장인지도 정해져 버린 거니까 그냥 3팩만 해주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쵸? 문제의 의도를 이해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고, 자, 여기서 그러면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같은 학급의 회장 바로 오른쪽 자리에 부회장이 앉는다. 이 조건만 좀 바꿔서 그냥 같은 반에 회장, 부회장이 이웃하게 앉는다. 요렇게만 좀 조건을 약간 풀어주면 이때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바뀔까? 일단 반별 자리를 정해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죠. 3패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1반이 여기 앉는다라고 했을 때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반장 부반장이냐 반장 부반장이냐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반별로 반장부 반장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둘둘둘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뭐가 돼? 3팩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조건을 살짝 풀어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중에 밑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자, 이 문제.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았는데 남학생은 2명만 이웃하게 앉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준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푼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할 거야? 그쵸. 일단 3명 중에 그러면 2명을 뽑을까? 그쵸? 이거는 이웃할 2명을 선정하는 거죠. 그쵸?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몇 명을? 전부 다 원수녀를 돌린다. 그렇게 하면 또 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이 생각대로 여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웃하게 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정을 했어. 그럼 이제 이 5을 지금 원수녀를 돌린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5을 그냥 원수녀를 돌리게 되면 얘네 둘이랑 얘가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 수아, 뭔가 시원해졌네.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또 제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고요? 여남남남? 여남남여가 무슨 말이지?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럼 남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원탁에다가 배열을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은 붙었으면 좋겠고 얘는 떨어졌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묶어는 놨어요. 둘을 묶어놨어요. 그럼 그 다음 포인트는 얘랑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떨어지게 세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얘네를 배열하지 않나? 그쵸? 누구와 누구를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으면 그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은 대상들 말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해가지고 걔네를 칸막이로 쓰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요걸 한 다음에 곱하기 2팩을 먼저 할게요. 2팩. 자, 이 2팩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그러면? 그치?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죠. 그쵸?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배열한다. 그러니까 지금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자 이렇게 지금 이미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그럼 우리는 요 나머지 공간 여기랑 여기 이 3개의 빈 공간 중에 책 없니? 자, 요 3개의 빈 공간 중에서 2군데다가 여기 혼자 있는 남자랑 둘이 묶여 있는 남자를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라 그래야 돼, 유민아? 요 세 자리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집어 넣어줄 거야. 3 C.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뽑았어. 그러면 두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다가 남남을 앉히고 어떤 자리에다가 남자 혼자를 앉힐 건지 그것도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3C2 하지 말고 그냥 3P2를 하면 되겠죠. 3P2. 그지? 이 3P2가 이제 남학생들을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거죠. 그럼 끝났나요? 끝났어? 뭐가 남았죠? 여기 지금 이웃한 요 2명 있잖아. 요 이웃한 2명.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끝에 곱하기 2가 하나 붙어줘야 되겠지. 그치? 이거 다 곱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72. 그치?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요런 풀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3C를 하잖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남학생 3명이 있는데 이 남학생 3명을 A랑 B랑 C랑 이렇게 3명을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3명 중에 이웃하게 앉을 2명을 지금 뽑은 거잖아요. 3C2가. 그지? 그럼 가령 예를 들어 A하고 B를 내가 뽑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A, B 둘은 이웃하게 앉힐 거야. 그러면 자, 이 원탁에다가 A를 먼저 앉히자. 자리가 6개 있잖아. 자리가 6개 있는데 자리가 6개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A를 앉혔어. 그럼 얘들아 A를 앉히는 것은 경우의 수가 있나? 이 원탁에 그냥 한 명을 앉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죠. 그죠? 그럼 A를 여기다 앉혔다라고 가정을 하면 B는 어디 앉혀야 돼? B? 그치?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앉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니까 자, B가 앉을 자리를 정해줄게요. 여기 이제 B가 앉았어. 그러면 C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의 남학생 C 있죠? 이 C라는 녀석은 A, B하고 붙어 앉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맞죠? C는 A, B랑 붙어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C는 여기에 앉을 수 없고 여기에 앉을 수 없죠. C는 초록색으로 쓸게요. 여기에 앉을 수 없고 여기에 앉을 수 없어.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예요? 2군데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앉아야 되는 거잖아. C는. 그래서 또 C가 앉을 자리를 정하는 게 또 2군데입니다. 2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C가 앉았다. 남학생은 다 앉았네? 그치? 그럼 남은 3자리에다가 지금 아직 앉지 않은 요 3자리에다가 여학생들 3명을 그냥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3팩토리얼 요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6쪽으로 가서요. 6쪽에 중복순열 보겠습니다.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뭐 같은 것을 다시 뽑는 것을 허락하는 순열이죠. 중복을 허락한 순열이고 중복순열에서의 핵심은 n파이r 했을 때 문제의 상황마다 누구를 n으로 쓸 거고 누구를 r로 쓸 거냐 이것을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n이라는 것은 몇 개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r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런 선택을 몇 번 하느냐 그치? 몇 가지 중에서 몇 번을 뽑느냐 그러면 그 몇 가지가 n이 되는 거고 몇 번 뽑느냐가 r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는 때가 올 겁니다. 중복순열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함수 문제들 있죠?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들 그쵸?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내용만 한번 얘기하고 뒷장에 또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 가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중에서 가장 그냥 기본적인 그냥 함수는 뭘로 찾는 거지 얘들아? 그냥 함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에 중복순열로 찾는 거죠. 그죠? 중복순열 파이로 찾는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이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뭐가 불가능해져? 쏜 놈한테 또 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중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 순열로 바뀐다. 순열로 바뀌어서 P로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큰 작작이라고 했던 거 이게 뭐죠?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요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치? 요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줄 필요가 없어져요? 누가 누구랑 매칭이 될 거냐를 짝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어떤 애들이 화살표를 맞을 건지만 왕창 정해버리면 누가 누구랑 연결되는지는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뭘로 갈까? 조합으로 가죠. 조합.
조합으로 갑니다. C로 가요. 자, 그러면 큰 작작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등호까지 포함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는 경우, 자, 이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죠? 중복 조합, 중복을 허락했다. H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마 올해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 맞춰주셔라. 자, 다음 페이지에 요 함수에 대한 문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7페이지에 4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7페이지에 요 밑에 있는 맨 밑에 4번. 잘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을 잘하고 풀어야 돼, 얘들아. 이게 좀 조건이 얽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그런 함수들을 집합 A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함수들. 그 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들, 얘네들을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찾고 싶은 거죠. 됐죠?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을 찾고 싶어. 근데 이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을 직접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전체 집합에서요, A와 A 교집합 B,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뺄 거예요. 아니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뺄 거예요. 여사건이지 이게, 그죠? 근데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뭐냐면 A의 여집합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정확하게 쓰려면 원소의 개수 기호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원소의 개수 기호를 달게요. 그러니까 앞에도 사실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여기도 n이 있다고 할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려면 얘 원소의 개수랑 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걸 지금 적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자, 이 전체 집합부터 생각해 보자.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그냥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쏘는 함수 전체를 말하죠. 이건 몇 가지예요? 5의 4제곱이죠. 그쵸?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전체니까 5의 4제곱인데, 자, 거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나 생각해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다의 반대잖아요. 뭐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미만인 거니까 원소가 하나인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 치역의 원소가 하나라는 건 뭐예요? 1, 2, 3, 4가 2, 4, 6, 8, 10으로 쏘는데 원소 하나에 몰빵한다는 얘기죠. 그죠? 넷이 같이 하나한테 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그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5개밖에 안 나오죠. 5개밖에. 그래서 얘가 5개. 자, 얘는 뭐야, 얘? 얘는 무슨 뜻이지?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 2, 4, 6, 8, 10 중에서 3의 배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집합은 사실은 6을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을 포함하는 집합.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B의 여집합이니까 6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죠. 치역에서 6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6 없이, 자, 이렇게 생긴 상태로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 상태로 함수 만들면 몇 개예요? 4개에서 4개로 쏘는 거니까 4의 4제곱이겠죠. 4의 4제곱. 그러면 마지막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 자, 요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A의 여집합이 아까 뭐였냐면 A의 여집합은 치역의 원소가 하나,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집합들이 그런 함수들이 A의 여집합의 원소였죠. B의 여집합은 뭐였죠? B의 여집합? 6을 포함하지 않는, 그쵸? 치역에서 6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치역을 갖는 함수가 B의 여집합이었죠.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원소가 하나인데 6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럼 뭐예요? 그치? 2, 4, 6, 8, 10 중에 6 빼고 2, 4, 2, 4, 8, 10 이렇게 4개의 치역을 갖는 애들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그럼 몇 개야 그냥? 4개가 되는 거죠. 4개. 결국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625에서 빼기 5 더하기 256 빼기 1 빼기 4 이렇게 그지? 그럼 얼마 빼는 거야? 257을 빼는 건가? 257? 그죠? 그럼 몇 개예요? 625에서 257개를 빼는 거니까 368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그죠? 자, 여러분 뒤쪽에 몇 쪽이냐? 12쪽입니다. 12쪽. 12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 유형이 딱 이 함수 찾는 거하고 길찾기 문제거든요. 12쪽에 2번하고 3번, 네, 2번하고 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12쪽에 2번, 3번 풀어보세요. 결국 2번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친구는 6이죠, 6. 그치? 6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6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F6이 자, 지금 확대? 자, 이 첫 번째 조건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이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F6은 6한테 쏘던가 아니면 9한테 쏘던가 두 가지밖에 못하죠. 그쵸? 자, F6이 6한테 쏘면 5, 6, 7, 8, 9에서 5, 6, 7, 8, 9로 쏘는데 6이 6한테 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9라는 친구, 9라는 애는 6이 누구한테 쏘든 상관없이 9는 그냥 6한테 쏘거나 아니면 9한테 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 있잖아.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걸리는 애들이 누구냐면 5랑 7이랑 8이라는 이 세 개의 원소가 저 조건에 걸리는데, 자, 얘네들은 FA, 그러니까 얘네들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가 6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지금 F6이 6이니까 자, 5, 7, 8들 F5랑 F7이랑 F8 이것들이 전부 6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6보다 작은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는 5, 7, 8들이 선택권이 없어. 얘도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고 얘도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고 얘도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그쵸? 그러므로 1번은 그냥 2 곱하기 1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답니다. F6이 6인 경우는. 자, 그런데 두 번째 F6이 9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자. F6이 9로 갔어. 자, F6이 9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아이고 6이 9로 갔어.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뭐 9라는 녀석은 아까처럼 6한테 쏘든 9한테 쏘든 상관없으니까 얘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질 거고, 이번에는 이 5, 7, 8들이 선택권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이 5, 7, 8들이 9보다 작은 애한테만 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한테 쏴도 되고 6한테 쏴도 되고 7한테 쏴도 되고 8한테 쏴도 되고 5도 4가지 선택권이 생겼고 7도 4가지, 8도 4가지의 선택권이 생긴 거지. 그쵸? 얘네들이 각각 다 4가지 선택권을 가지니까 4의 세제곱만큼의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예요? 128가지가 되죠. 128가지.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하고 요 128가지를 합쳐서 130가지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함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그 중복순열 문제 중에 예제를 안 풀고 지나왔네.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쪽으로 가볼게요. 7쪽. 7쪽에 위에 예제 있죠? 예제? 7쪽에 위에 예제.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구수를 5개의 상자 A, B, C, D, E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두 상자 A, B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과 C, D, E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대요. 복잡하게 말했는데 결국은 A, B에다가 구술을 몇 개 넣고 2개 넣고 그 다음에 또 C, D, E에다가 구술을 2개 넣고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술을 넣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는데 일단 처음에 구술의 색깔을 서로 다른 4개라고 그랬으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해보자.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4개의 구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일단 이 구술들을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둘로 쪼개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4개를 둘로 나눌 때 우리 어떻게 하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죠. 그쵸? 그리고 뭐 남아있는 2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근데 이렇게 골라놓으면 끝인가요? 이거 여러분 정확한 명칭이 뭐였지? 분할과 분배였죠. 그쵸? 분할만 한다면 그러니까 쪼개기만 한다면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고 이 뽑힌 2개가 개수가 같잖아. 이럴 때 분할의 뒤에 뭐 붙어요? 아 내일 대선이구나. 투표한 사람? 이제 내일 가서 하는 거야? 그래. 소신껏 찍어라. 알았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을 둘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구분된 것을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빨주 얘네가 지금 한 묶음인데 얘네를 그러면 A, B한테 넣을 거냐 아니면 C, D, E한테 넣을 거냐 이걸 정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빨주 얘네가 요렇게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노초 요렇게가 한 묶음이라면 누구를 A, B에다가 넣고 누구를 A, B에다가 넣고 누구를 C, D, E에다가 넣을 거냐 이것을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게 2팩토리얼만큼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빨주를 A, B에다가 넣고 노초를 C, D, E에다가 넣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걸 정해줘야지. 빨간 구슬을 가지고 A에 넣을 거냐 B에 넣을 거냐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요. 주황 구슬도 A에 넣을 거냐 B에 넣을 거냐 이거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복 순열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의 2제곱이죠. 2파이 2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노랑 구슬을 넣을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쵸? 그죠? 우리 3가지 중에서 고르는 건데 그 선택을 2번 하는 거죠. 이건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3의 제곱. 네.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을 다 합치면 얘가 계산한 뭐예요? 얘가 3가지인가요? 그죠? 얘는 몇 가지죠? 그냥 2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얘가 36가지고 그쵸? 요것들을 다 곱해야지 답이 되겠네. 몇 번이에요? 5번. 그치?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가면 8페이지에 여러가지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이제 길찾기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요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길찾기 문제.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요렇게 뭐 5개, 4개 이렇게 있을 때 9팩 나누기 5팩, 4팩 하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살짝 활용한 문제가 이제 요런 거죠. 요런 입체도형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5칸이고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4칸이다. 이렇게 3차원으로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러면 유민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주점. 응? 고주점. 고주점 잡을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 여기도 다 이게 돼 있어. 그냥 이런 입체. 얘를 그대로 3차원으로 늘려놓은 거. 이럴 때 어떻게 풀어? 12팩을 5팩, 3팩, 4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기현아 이거 알고 있니? 요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요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해돼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가면은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근데 길찾기 문제가 이제 이런 것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여기다 막 이런저런 막 설정들을 막 넣어준단 말이죠. 그쵸? 그런 조건들이 포함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역시 여기서도 길찾기 문제를 먼저 해볼게요. 9페이지에 6번을 봅시다. 6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지금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아닙니다. A에서 B까지 갔다가 B를 찍고 다시 C로 온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중간에 C를 지나가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A에서부터 가가지고 A에서부터 B를 갔다가 C로 가는 건데 이 A에서부터 B로 가는 이 경로에는 C를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풀어? 그지? 가장 흔하게 쓰는 풀이 방법은 점을 잡는 거죠.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자, C하고 요렇게 대각선 위치에 있는 요런 점들 이렇게 잡아주면 A부터 B까지 갈 때 이 세 개의 점 중에 반드시 하나를 지나가게 되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 P하고 Q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잡았을 때 C를 안 거쳐서 간다 그랬으니까 자,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 있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갔다가 C로 오는 경우,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갔다가 C로 돌아오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을 다 만족하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찬우, A부터 P까지 가는 게 두 가지, P부터 B까지 가는 게 5팩 나누기 3팩 2팩. 그쵸? 5팩 나누기 3팩 2팩.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건 뭐죠? 똑같네, 그지?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럼 이거 몇 가지인가요? 200까지니? 200까지. 네, 얘가 200까지. 자, 그 다음에 기현아, A부터 Q까지 가는 건 몇 가지? A부터 Q까지. A부터 Q까지. 한 가지. 자, Q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Q에서부터 B까지. 5팩 나누기 1팩 4팩. 그쵸?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그렇지, 3팩 2팩. 그럼 얘는 몇 가지인가요? 얘가 5가지고, 네, 50가지가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5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길찾기 문제 할 때 맨날 그렇게 숫자 쓰는 거 있잖아. 이것도 숫자 쓰는 걸로 풀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숫자를 쓰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C를 지나가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쓰면 되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C를 안 지나갈 거니까 자 1 한 다음에 C는 안 지나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여기는 안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1 더해가지고 2 되고 2 더해가지고 3 되고 3 더해가지고 4 되고 2는 그대로 그냥 2라고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위에 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위에 거에서 왼쪽 거에서 더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9 되고 여기 계속 2고 여기 7 되고 2고 여기 9 되고 여기 16이고 여기 25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도 C를 지나가지 않으면서 A부터 B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는 아까 10가지였잖아요. 그쵸? 요거니까 요거. 그래서 요 25가지에다가 10가지만 곱해줘도 250가지가 나온다. 그치? 길찾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는 방법과 숫자를 써가지고 찾는 방법과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 뒤에 거 하기 전에 이 페이지에 유제 한번 보고 갈게요. 유제. 자, 봅니다. 첫 번째 예제 3번. 예제 3번은 요 9페이지 위에 있는 예제예요. 7개의 숫자 111, 22, 33 중에 1, 2, 3이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만든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계산으로만 풀 수는 없어. 어차피 이게 하나씩 찾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적절히 꼼꼼하게 잘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5개의 숫자를 일단 택하는 게 문제잖아. 택하는 거. 근데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1, 2, 3은 무조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럼 1, 2, 3이 무조건 들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내가 숫자를 2개를 더 넣는 거잖아.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일단 1, 1을 추가할 수 있죠. 그죠? 1, 1을 추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 2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 3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2, 3을 추가할 수도 있죠. 더 있나요? 없죠. 그죠? 2랑 3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추가될 수 있는 게 그럼 이 4가지 경우를 이제 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각 줄 세우는 게 몇 가지인지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맞죠? 이거 뭐지 종원아? 그렇지. 그럼 얼마야? 20. 그쵸. 이건 뭐죠? 그쵸. 얘는 뭐죠 그럼? 30. 그쵸. 그 밑에 2가지도 똑같죠? 2개씩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30까지, 요것도 30까지 돼가지고 다 합치면 110까지.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봅시다. 12쪽입니다. 12쪽. 12쪽에 3번 한번 해봅시다. 12쪽에 3번.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3번. 네. 길찾기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3번.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단순화. 언제 과연 둘이 만날까? 이거를 단순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네. 힌트. 이 갑과 을이 서로 만난다면 만날 수 있는 위치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일단 만나면 같이 가겠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이 여기서 만났어. 얘네들이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그 이후의 경로가 이걸로 정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무조건 C까지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갑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왔고, 을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도 왔어.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다고 해도 결국 그 다음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일단 만나면 무조건 여길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결론은 두 사람이 다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만나는 거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둘은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내는 게 결국 이 문제의 거의 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최단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갑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지나갔는데 을이 이 순간에 여기에 같이 있지 않다면 그 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뭐 갑은 여기로 왔는데 을은 뭐 여기로 온다? 그지? 그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구나. 어쨌거나 이 C라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자 여기 요 지점을 요 지점 이렇게 세 지점을 P, Q, R이라고 했을 때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갑이 C까지 가는 거는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랑 A에서부터 R을 거쳐서 C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고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도 B에서부터 Q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랑 B에서부터 R을 거쳐서 C로 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갑과 을이 만난다라는 것은 갑도 이걸 선택하고 을도 이걸 선택했을 때 이때만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만나지 않아요. 그쵸? 이게 이해가 되니, 준이야? 봐봐. 얘네 둘이 일단 만났다면 여기서 만났든 무조건 그때는 이 R이라는 지점을 지나서 C에 도착하게 돼요. 둘 다. 그쵸?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R이라는 지점을 거치지 않고 P나 Q를 거쳐서 C에 도착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이 R이라는 지점을 거쳐 오더라도 만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둘이 갑도 이 코스를 선택하고 을도 이 코스를 선택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만
그때만 갑과 을은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거나 둘 다 이 코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만나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 혜빈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갑이 가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갑이 그냥 A부터 C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건가? 35가지죠. 그죠? 갑이 전체 경우 35가지. 그럼 을도 똑같이 35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갑과 을이 그냥 각각 C까지 도착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5 곱하기 35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둘이 만나는 지점, 둘이 C라는 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만나는 경우는 아까 말한 요 경우, 요 코스와 요 코스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거든. 그죠? 그럼 요 코스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니까 6팩 나누기 3팩 3팩 몇 가지야? 20가지인가? 20가지. 요거 20가지. 얘도 똑같겠지 그러면. 20가지. 그래서 이 둘이 C보다 먼저 만나는 경우는 C 지점보다 앞서서 만나는 경우는 20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35 곱하기 35가 얼마죠? 1225? 1225? 1225에서 400을 빼주니까 몇 가지야? 825가지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복잡합니다. 그죠? 다른 방식으로 풀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그 첫 번째 챕터 1강에 있는 문제들을 끝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고요. 지금 우리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센으로 갈게요. 센 C단계에서 여기 남아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줄게요. 센으로 가서 센에 저번에 우리가 어디였냐 센 71쪽을 좀 볼게 얘들아. 센 71쪽. 센 71쪽입니다. 자, 센 71쪽에서 439번을 한번 볼게요. 439번. 센 71쪽에 439번. 자, 문제가 조금 상황이 복잡해요. 정리를 좀 해보면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흰 공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 그리고 노란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을 뽑는데 흰 공은 빵점이래요. 빵점. 흰 공을 뽑으면 빵점. 검은 공을 뽑으면 1점. 노란 공을 뽑으면 2점을 받는데요. 계속 이제 공을 하나씩 뽑는 거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계속 뽑는데 이때 3개까지 공을 꺼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을 A, 그 다음에 5개까지 공을 꺼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을 B 이렇게 정해놨어. 그랬을 때 3A가 2B하고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값들과 B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볼게요. A는 공을 3개를 꺼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죠. 그럼 가장 낮은 점수부터 생각한다면 내 진짜 운이 지지리도 없어. 그러면 처음에 흰 공, 또 흰 공, 또 흰 공 나올 수도 있잖아. 빵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공을 3개 뽑았을 때는, 그치? 빵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점을 받을 수도 있고 2점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몇 점을 받을 수도 있을까? 최대? 공을 3개 꺼냈을 때? 6점은 못 받죠. 6점은 못 받아. 노란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최대 점수는 몇 점?
5점이죠. 5점. 검은 공 하나, 노란 공 두 개를 뽑아서. 그래서 0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B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는 공을 5개를 뽑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없어도 몇 점은 받아? 1점은 받겠죠. 아무리 운이 없어도 1점은 받겠죠.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노란 공 2개랑 검은 공 3개를 싹 뽑아버리면 7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1점부터 7점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3A는 B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 그쵸?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A가 2고 B가 6인 경우,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 외에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눠서 첫 번째 경우는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A가 2고 B가 6인 경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자,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A가 1이면 공을 3개를 뽑았는데 흰 공 2개하고 검은 공 하나가 뽑혔다 이런 말이잖아. 이걸 우리가 확률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공을 3개를 뽑았는데 흰 공 2개와 검은 공이 하나가 뽑혔어. 이것도 사실 경우가 다양하죠. 흰 검이 나올 수도 있고 흰 검 흰이 나올 수도 있고 검 흰 흰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 3가지 경우의 확률들을 각각 써줘야 되지 않을까? 자, A가 1인 경우가 흰, 검. 이거 그러면 경우에서 이거 확률 어떻게 써요? 확률. 처음에 흰 거 뽑을 확률 얼마예요? 9분의 4죠. 전체 공 지금 9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 뽑았는데 흰 공 나온 거니까. 맞죠? 자, 두 번째 뽑았는데 또 흰 공. 8분의 3이죠. 그죠? 흰 공 하나 뽑아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죠. 그죠? 혜지 뭐 하는지 알겠니? 그럼 그 다음에 흰, 검. 그 다음에 뭐 할까? 흰, 검, 흰. 이렇게. 자, 이거 확률로 얘기해봐. 처음에 흰 나올 확률 얼마? 그지? 그 다음 검 나올 확률. 그렇지. 흰 나올 확률. 그쵸. 이렇게. 자, 세 번째 경우는 검, 흰이 되겠죠? 검, 흰. 요 경우는 그러면 9분의 3 곱하기 8분의 4 곱하기 7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보면 뭐 분모 분자의 조합은 좀 바뀌어 있지만 결국 다 같은 값이죠. 그죠? 다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987분의 433이 3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A가 1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A가 1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 B가 이제 어때야 돼? B가 3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몇 점이 추가가 됐어요? 2점이 추가가 됐죠. 그쵸? 그리고 A는 3번 뽑았을 때의 점수고 B는 5번 뽑았을 때의 점수니까 2번을 더 뽑은 거죠. 2번을 더 뽑아서 2점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쵸? 2점이 추가가 돼야 돼. 2점이 추가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쵸? 2번을 더 뽑으면서 2점이 추가되는 경우는 노란 공과 흰 공이 하나씩 뽑힌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어때요? 검검도 있죠. 검검. 그치? 그래서 자,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게 3점이 나오게 되려면 노란 공, 흰 공, 또는 흰 공, 노란 공, 아니면 검은 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지금 앞선 상황에 이어가지고 계속 뽑고 있는 거니까 앞선 상황에 이어가지고 뽑으면 자, 지금 흰 2개와 검 1개는 뽑은 상태입니다. 그죠? 남은 공이 몇 개예요? 6개. 6개 중에 노란 공 몇 개 남았어? 노란 공은 하나도 안 뽑은 상태였죠? 노란 공 2개. 자, 그 다음 남은 5개 중에 흰 공 몇 개 있죠? 흰 공 2개 남았죠? 흰 뽑아갔으니까 흰 공 2개.
그지? 흰노 이것도 6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검은 뭐예요? 6분의 검은 거 몇 개 남았지? 2개 남았죠. 2개. 아까 검 하나 뽑았으니까 검은 거 2개 그리고 또 검은 공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상해? 아 이거 5분의 그렇지. 맞아. 땡큐. 자 그러면은 요거를 더해가지고 위에 줄에 있는 거랑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요거까지 다 해줘야 A는 1이고 B는 2일 확률이 구해지는 거죠. 그쵸?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14분의 1 나온대요.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더 그래도 쉬워요. 왜 쉽냐면 2번에서는 지금 요걸 먼저 생각해봐. 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2단계 있죠. 이거 지금 2번 더 뽑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몇 점이 추가됐어? 4점이 추가됐어요. 4점. 4점이 2번을 뽑았는데 4점이 추가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노란공밖에 없어요. 그쵸? 노란공. 그러므로 여기서 노란공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 이 A가 2일 때 여기서는 노란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란공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A가 2를 만들 때 노란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흰 검하고 흰 검하고 그 다음에 흰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9분의 몇, 8분의 몇, 7분의 몇 쭉 하겠죠. 그리고 맨 뒤에 뭐 해야 된다고? 노노. 그쵸?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무조건 노란공. 요 확률은 6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한 개만 써보면 9분의 4에다가 8분의 3에다가 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랑 값은 똑같은 애들이 두 개가 더 있을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까지 다 계산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10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랑 요 값을 더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얘네를 더하면 210분의 17이 나와요. 복잡하죠, 그죠? 네, 요런 문제였고.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도 이거 수축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에는 C단계 문제들을 좀 풀어줄게요. 그래서 자기가 센이 완전히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수특만 열심히 풀어오시고 난 아직 센이 좀 남았다 그러면 수특 한강 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센 다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따라잡아 보세요. 수고했어 얘들아. 얘들아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내일 투표하는 날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아니 네가 사야 돼 기주야. 수고했어. 뭘 안 줘.